네, 주간 이익 동향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 함께 할게요.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어요. 지난 한 주간에 변화가 있었다면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할 부분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은 어쨌든 하향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한국도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전력의 좀 실적 발표가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한국전력이 일주일 동안 거의 6천억 원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네, 네. 일단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를 봐주시면은 그럴까요? 일단 신흥국과 이제 선진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어쨌든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어쨌든 2주 전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에는 일단 맨 왼쪽에 미국을 보시면은 네. 한 달간 마이너스 0.4% 정도 하향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난주에는 보합에 붙어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밑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 업종이 어쨌든 실적을 계속 받쳐주고 있다가 근데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 계속 상향 조정되기는 좀 네, 어려운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쨌든 일단락되면서 미국도 하향 전환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도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7% 하향 네.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유로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에 네. 독일하고 영국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유럽의 이익 전망치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도 사실 지난주까지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좀 가장 안 좋은 국가 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시작할 때 한전의 영향이 있었어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이익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대만도 또 같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에 한국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하.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겹친 거네요. 네, 좀 맞습니다.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국가별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차트를 볼 텐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서는 네. 주가상 위로 올라와 있는 게 그쵸. 없네요. 네. 다 밑에 있네요. 어쨌든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면서 네. 일단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이 주황색이 전 세계 이제 증시의 네.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하고 선진국을 제외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하락세는 어쨌든 미국이 조금 네.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 일단 이익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국가들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넘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럴까요? 일단 에너지랑 소재 업종이 어쨌든 이익을 조금 받쳐주고 있는 여전히. 상황이지만 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상향 조정 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I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다가 네. 플러스로 좀 전환된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섹터가 이제 3% 가량으로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네. 오히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전력 영향이 좀 큽니다.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미국을 조금 자세하게 네. 이번 주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하향 조정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0.8%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양호하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미디어 엔터 그리고 호텔 레저, 보험, 하드웨어, 철강 이러한 섹터들이 미국 이제 실적 하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엔터. 미디어 네. 엔터가 참 잘 안 되네요. 네, 위로 맞습니다. 올라오지 못하네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터주들의 네.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콘서트가 좀 재개되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쨌든 실적이 좀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다른 국가들의 네. 좀 이익이 좀 오히려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 그 4분면 확인해봤을 때는 물론 뭐 위로 확 튀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실적 좋은 것들이 지수 대비 선전하는 네.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뭐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사실 플러스인 업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익하고 주가랑 굉장히 조금 그래도 방향성이 나타나고 네, 있는 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주로 분포를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운송 네. 이 정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는 어쨌든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지금 외국인 수급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도 좀 견조한 흐름을 네. 보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몇 주 전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이익 추정치의 흐름을 봤을 때 지수를 그래도 좀 버티게 해주는 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그 흐름이 네.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전체 시장에서의 이익 동향에는 변화가 있었는지, 이거는 네. 한전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래서 뭐 한전을 제외하고 코멘트를 조금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한전을 일단 포함해서는 2% 정도 하향 네. 조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한국전력만 딱 제외해서 계산을 다시 해보게 되면은 0.5%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4주 연속 어쨌든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분기랑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랑 3분기 실적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영향 때문에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하향 조정이 네. 되고 됐긴 했지만 사실 이 부분 또 제외하게 되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분기가 지금 4% 정도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사실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서 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마 추정치 변화가 또 없는 또 그런 분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실적 변화보다는 또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시즌이 네.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질 네,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땠는지를 좀 볼 텐데, 뭐 네. 당연히 유틸리티는 네. 저기 아래에 있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어떤 흐름인가요? 우선 이제 운송 섹터가 이익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네. 사실 1년 동안 계속 상향 조정이 되다가 실적 시즌마다 지금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요. 섹터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이번에는 운송 내에서도 해운 업종, 해운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IT 가전, 사실 이거는 2차 전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차 전지도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던 LNF가 너무 굉장히 좋았어요. 어니 서프라이즈 흐름도. 나오면서 네. 또 실적이 올랐고요. 화장품 의류 섹터에서는 또 화장품이 아니라 의류 섹터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뒤에서 또 종목별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안 좋은 업종 말씀드리면은 유틸리티, 조선기계, 그리고 보험,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서비스. 여기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 업종까지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거 먼저 네. 이야기해 볼게요. 운송은 저희 몇 주째 계속 좋은 쪽에서 이야기 드리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난주에는 대한항공, 네. 그리고 그 전주에는 뭐 현대글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HMM, 페노션, 대한해운 같은 이 해운 해운주. 업종. 네. 네, 맞습니다. 실은 운임지수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네. 했지만 워낙 뭐 계약도 잘 했고 기업들의 마진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연간 실적이 거의 15조 원 가까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 뭐 관련된 실적이 좋은 섹터를 하나 뽑자라고 하면은 운송 업종이 대표적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업종 내에 포함되어 있는 뭐 거의 전 섹터에 네. 대해서 계속 괜찮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 사실 흔치 않은 것 네. 같아요. 운송업종 그만큼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의류가 더 좋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왼쪽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주황색 선 보시면은 이 섹터 전체적인 이익 모멘텀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LG 생활 건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네.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의류 업종들, 의류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그리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1분기에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좀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된 섹터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네. 이어서 이제 IT 하드웨어. 네.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운송이랑 비슷하게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은 또 네.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대덕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기판 섹터에 속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실적 발표를 또 좋게 하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20% 이상 상향 조정이 되는 네. 모습을 보였고요. 뭐 BH나 인탑스, KH 바텍 같은 이 IT 하드웨어 내에는 사실 대형주도 있고 특히 중소형주가 많은 대표적인 섹터인데요. 그렇죠. 특히
특히 중소형주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돌아가면서 폴더블 또 뭐 기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실적도 분명히 뒷받침이 되고 네.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화장품 의류는 여전히 전반적인 수준 자체는 바닥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의류주들 같은 네. 경우는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종목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